그 중에서 플라스틱 패키징 포장재를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임팩트온에서는요, 올 한 해 ESG 지속 가능성 관련한 이슈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0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기획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해외 이슈 10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블랙록에 대한 얘기예요. 블랙록이 지속 가능성 투자 원칙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올 1월이었어요. 올 1월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8천억 달러 정도 규모를 운용하는 이런 자산운용사인데요. 레리 핑크 회장이 주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을 통해 거둬들이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겠다라고 밝혀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것이 ESG 투자를 좀 더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에도 ESG 투자 밀물 이런 내용입니다. 글로벌 ESG 투자 규모를 보면 2012년에 13조 2천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 되니까 30조가 넘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4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도 다른 자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ESG 투자 쪽으로는 돈이 오히려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4월에서 7월까지 ESG 펀드로 들어온 돈이 711억 달러, 85조 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난 5년 동안 총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거죠. 세 번째, 국가와 기업의 연쇄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탄소 중립의 선언을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경우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기후악당이라고 불렸던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일본도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밝혔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당선 이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기업도 넷제로 대열에 나섰는데요. UN 기후변화 협약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에 따르면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이 1391개나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연기관차 판매 선언이 이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올 한 해 각국에서 많이 이어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0월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도 203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신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일본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선언을 했고요. 한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 더 빠른 것도 많죠. 네덜란드는 2025년, 덴마크, 독일, 인도는 2030년, 영국, 캐나다, 퀘벡은 2035년, 프랑스 2040년 이렇게 다들 내연기관차 판매 선언에 동참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이 부각된 한 해였어요. 전 세계에 3천여 개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UN 책임투자원칙 PRI라는 곳에서요. 아주 영향력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공급망의 인권 보고를 의무화하는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특히 많이 강조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공급망에서부터 원재료 조달 그리고 생산, 유통 이런 판매에 이르기까지 특히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환경 이슈가 많이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니켈이나 이런 소재의 지속 가능한 조달이 많이 중요해졌고 식품기업 같은 경우는 삼림범죄 문제가 이슈가 된 한 해였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징이 퇴출이 가속화된 한 해였습니다. 이유가 올해 3월에 그린딜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액션 플랜,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을 마련을 하고 35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거든요. 그 중에서 플라스틱 패키징 포장재를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응이 상당히 많이 빨라졌고요. 프랑스에서 화장품 기업이죠. 엄청 유명한 로레알의 경우는 화장품 업계 최초로 65%가량이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튜브로 된 화장품 용기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세계 최대 양주 회사죠. 바카디의 경우는 야자수라든지 카놀라, 콩과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된 생분해 가능한 양주병으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 8천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교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플라스틱 패키지를 없애고 대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한 해였습니다. 뜨거운 감자된 인종 및 성별 다양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종 및 성별에 관련된 불평등이 더 부각된 한 해였잖아요. 특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흑인들의 Black Lives Matter 같은 캠페인이 벌어지고 다양한 시위도 많았던 한 해였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던 선언들이 줄을 이었던 한 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앞으로 2025년까지 임원급에서 흑인 비율을 2배로 늘리겠다. 지금은 한 3.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인종 형평성 개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규 채용을 할 때 미국에서 흑인 비율을 11%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구글의 경우도 2025년까지 임원급의 소수인종 비율을 한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랙록도 현재 5%에 불과한 흑인 비율을 2024년까지 30%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사회의 다양성을 요구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스닥에서 3,000개가 넘는 상장사들한테 앞으로 1년 이내에 이사회 다양성을 공지를 하고 여성 1명과 소수인종 혹은 성소수자 1명을 이사로 선임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 다음 ESG 글로벌 표준 제정 움직임입니다. 기업들의 ESG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는 이런 글로벌 표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스탠다드를 정하는 프레임워크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런 글로벌 표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담도 높아지고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글로벌 표준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많이 벌어졌던 한 해였고요. 글로벌 표준을 하는 5개의 대형 기관이 표준 통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올 12월에 프로토타입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WEF라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4개 회계법인이랑 같이 해서 기업의 공통 ESG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 재단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 재무보고처럼 비재무보고 ESG 또한 비슷한 형태로 글로벌 표준이 통합이 되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지 내년은 특히 더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 본격화라는 내용인데요. 2020년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기존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이산화탄소 포집, 소형 원자로 같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같은 기술을 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해의 지하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노던 라이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2024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앞으로 10년 안에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투자자 행동주의 급부상입니다. 이건 저번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이야기였죠. 운용사의 자산 규모가 47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에 이르는 정말 대규모의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후행동 100+, Climate Action 100+라는 단체를 얼라이언스 조직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전 세계 161개 기업에 대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한국 기업도 뭐 한전, 포스코, SK 이노베이션도 포함이 됐고 엑선모빌, BP, 로얄 더치 쉘, 아람코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적 연기금이죠. 뉴욕 연기금은 아예 화석연료 투자 포트폴리오를 없애기 위해서 2025년까지 이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BP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의 한 21조 원 규모의 자산을 감가상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엑선모빌의 이사회 교체까지 요구하는 등 투자자 행동주의가 한층 더 강화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